안녕하세요. 용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동체 관련 책을 안내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듣고 볼 책의 바바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연녀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연녀님. 안녕하세요, 바바님. 오늘 소개할 책은 정성님의 도시의 발견과 유양우, 신동명, 김수동, 문재현님이 지으신 우리는 마을에 산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성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인문학 도시의 발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연녀님이 생각하셨을 때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의 조건, 그런 발견, 이런 것들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대답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지으신 정석님은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이시면서 연구하면서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의 조건을 살펴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린말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인상 깊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집안의 살림살이뿐만이 아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내가 살피고 가꾸어야 우리 도시도 살갑고 정겨워진다. 시민들이 도시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정성껏 돌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도시를 자식처럼, 부모처럼, 연인처럼 여기고 도시와 애틋하게 사랑하며 살아보자는 초대장이라고 해도 좋겠다. 도시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물론 굉장히 많은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함께 사는 공간이어서 이제 도시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가사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김민기 씨가 작곡하고 양희은 님이 부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가사인데요. 예쁜 붕어가 같이 살다가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슬픈 노래인데 도시도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연못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에서 작은 연못에서 사는 것처럼 예쁘게 살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팽창돼 왔고 삶의 조건보다는 편리함 위주, 경제성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정말 예쁜 삶을 위해서 좋은 조건이었나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에 온 거죠. 재건축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개발, 재건축 역시 거대한 프로젝트로 기획돼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지만 정말 그게 맞나? 도시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책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정성님은 그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중에서 아주 냉소적이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재개발은 도시 환경을 말쑥하게 정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도시에 있던 원래의 다양성과 활력에 큰 충격과 손상을 입힌다. 재개발로 인해 바뀌는 게 또 있다. 바로 길이다. 실핏줄 같은 골목들이 모두 지워지고 넓은 길과 주차장, 공원이 만들어진다. 좁은 길이 넓어지고 주차 공간과 휴식 공간이 확보되어 얼핏 환경이 개선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공간의 면적이 줄고 보도의 연결성은 재개발로 인해 오히려 나빠지기 일쑤다. 행복한 도시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모델이 있죠. 그러니까 황두진 님이 쓰신 책의 제목인데요.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책이에요. 황두진 소장님께서 떡을 좋아하시는지 우리 도시의 건축을 시루떡과 무지개떡 건축으로 구분해 놓았다고 하네요. 층이건 고층이건 건물 전체를 한 가지 용도로 지은 것을 가리켜 그는 시루떡 건축이라고 불렀고 똑같은 떡을 여러 층으로 쌓아놓은 것 같아서 이제 시루떡이라고 했다고 하고 반면에 알록달록 무지개떡처럼 층층이 용도가 다른 건물을 무지개떡 건축이라고 부르면서 무지개떡 같은 건물들이 많아져야 우리 도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이분이 주장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관찰해 보면 좋겠어요. 책에도
시루떡을 반대하는 무지개떡 사례를 추구하시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이 없는 곳이 없다. 쇼핑몰 때문에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이 전부 복제되고 있다. 한가운데 쇼핑몰이 있고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고 그 옆에 맥도날드가 있고 그 옆에 휴대폰 가게가 있는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똑같아지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역시 다 똑같아지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한여름 주말 오후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쇼핑몰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는 시민 대부분이 먹는 거, 보는 거, 사는 거 등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한다. 대한민국 시민의 삶이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되고 있다. 시루떡이 된 도시, 그 도시가 겪고 있는 행복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시루떡이 됐을 뿐만 아니라 건물들은 홀로서기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홀로서기와 시루떡의 얘기 혹은 무지개떡에 대한 얘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읽어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더 많고 풍부한 얘기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조건이 뭘까 생각해보면 주민의 참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도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의견을 내지 않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과 도시의 문제가 무엇이고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느껴질 것이다. 머리보다 우리 몸과 감각이 먼저 감지해낼 것이다. 도시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렸다. 마을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다. 주인이 없는 마을과 도시의 미래는 암담하다. 주인이 있어도 스스로 주인임을 모르고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면 그 마을과 도시는 희망이 없다. 내가 원하는 마을과 도시를 만들고 바꾸면서 주인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각자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 자본과 권력이 도시를 맘껏 헤집고 다니도록 놔둘지는 우리의 선택과 결심에 달렸다. 도시의 주인을 찾습니다. 도시의 발견은 결국 도시의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는 주인이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도시의 주인으로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시의 발견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마을 공동체 요람, 세대별 마을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는 마을에 산다라고 한 책입니다. 유양우, 신동명, 김수동, 문재현 님이 공동집필한 책이고요. 저희 듣고 볼 책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집필한 책을 소개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빠지지 않는 요소인 것 같아요. 거점일 수도 있고 시작점일 수도 있고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키우는 요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이러지 않는 한에서는 공동체의 형성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요. 책에서 있었던 사례 중에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LH로부터 공동체 공간을 성취해낸 큰 사례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신동명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있는 수국동에서 꾸는 공동체의 꿈이라고 한 사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소식이었다. 이 기쁜 소식을 처음부터 함께 고생한 주민대책위원회 김 의원님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 정말요?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죠? 정말 우리가 이긴 거 맞죠? 김 의원은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목소리를 몇 번을 되물었다. 주민들이 단결하니 정말 다 되네요. 2017년 7월 어느 날 아침 LH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단장에서 전화가 왔다. 위원장님, 본사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와 복지 공간을 위한 부지 제공을 요구한 주민 요구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소식이었다. 이 얘기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자세히 작성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공간을 요구하고 주민의 요구 없이 주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거저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있고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서 그 세대별 공간의 쓰임을 좀 사례별로 소개해주고 있어서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은 뭘까요? 공간을 고민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대사가 여기 있어서 좀 읽어드리고 싶어지네요. 실제 김수동 선생님이 들은 말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공간이 필요해서 그거를 주무처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을 때 그 담당자라는 분이 저는 생각이 달라요. 공간이 있다고 꼭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요. 결국 사는 사람들의 부담이 될 테니까요. 단지마다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을 정하면 되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보편타당한 얘기잖아요. 공간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하고 항상 마주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연님? 글쎄요. 책에 이제 3회 법칙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어서 그 집단의 주장의 힘이 신림을 나타내는 사회적 현상을 3회 법칙이라고 한다고 해요. 공간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도 이 3회 법칙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더 나아가서 세대별 공간의 필요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간을 마련하는 것만 안 되고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운영될 것인가까지 고민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마 이런 그 반박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네요. 덧붙여서 왜 이렇게 세대별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제 나오게 됐는지 그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해 준 부분이 책에 있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는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반영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골목은 주차장으로 바뀌어 소통 공간이 사라져버렸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을에 청소년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택가 골목에 사는 아이 엄마들이 갈 데가 없다. 다섯 번째, 장년층과 주부들도 모일 장소가 없어서 식당이나 커피숍, 술집 등에서 만난다.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공적 공간인 것 같아요. 공동체는 공공의 활동들을 하고 공익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공동체 활동 자체가 공익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공공적인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공동체 공간이 이토록 절실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파트부터 농촌까지 다양하게 공동체 공간을 조직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엄청 고민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차이는 책이었습니다. 지금 공동체 공간에서 혹은 공간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우리는 마을에서 산다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2권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도시의 발견, 우리는 마을에서 산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